코인 투자 현재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저것 봐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란 것이 매우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확한 기준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지면서 길게 가는 것보다 짧고 강한 반등을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짧고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7월 내 가격 변동을 지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기 기술자 분석입니다. 피터 브란트 페넌트 패턴이라고 방향 움직임을 보이는 저점들과 점차 낮아지는 고점들을 각기 연결하는 두 개의 추세선으로 구성되는 이 패턴을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 변동 전혀 없는 것 같다가 한 번 더 푹 떨어지고, 가격 변동 전혀 없는 것 같다가 한 번 더 푹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된다는 거죠. 현재 앞선 두 번의 페넌트 패턴 형성 후 비트코인 가격 급락했습니다. 현재 페넌트 패턴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이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 추이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그때 이슈가 되어서 많이 걱정하셨던 셀시우스, 지금 파산 시청 들어가니 뭐니 하는데, 웹 BTC의 청산가가 한때는 만불대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2722달러입니다. 그래서 셀시우스의 웹 BTC 청산에 대한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이전에 샘 뱅크먼이 얘기했듯이 거래소 추가 파산 경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는 다른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핫했었던 NFT 시장,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과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월 대비 6월 거래량이 94% 급감하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든 다른 거든 뭐든 간에 거의 이전 사이클의 고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 대비 이미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살까 하는 걱정 단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준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뛰어드신 분들조차도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생각을 그냥 마냥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다는 거죠. 선물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현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이걸 좀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매수를 해야지 그 코인의 가치가 올랐을 때 내가 그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이익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야 지금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의견 모두 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언젠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한다. 그래서 무엇이냐,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사볼까 하는 걱정 단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승장 준비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즉 원금 복구 심리가 작동하여서 마진 거래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진 거래라는 것이 잘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95%는 마진 거래에 실패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던 거 모두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제로로 간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남겨놓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복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제로로 가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심각한 것은 마진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 시장에 뛰어드셔서 결과가 좋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남들이 어떻게 뜯어 말려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본인 객관화가 현재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풀리니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고 돈을 회수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내려갔다. 이런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조건, 결국은 유동성 돈이다.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글로벌 유동성 M2의 증가율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풀면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돈을 회수하면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이 있다고 했죠? 2008년 금융위기, 막대한 돈을 풀었고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런 스토리로 시작된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고유의 4년 주기 사이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감기입니다. 이거 일정량이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가치가 희소해진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장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금리 선물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재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분기부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반감 4년 사이클은 지 알아서 가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의 중단 당위성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본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미 연준 양대 긴축 카드 모두 접었다. 2년 만에 양적 긴축 종료라고 2019년 3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점도표서 올해 금리 인상 없을 것, 미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2019년 당시 기사예요. 지금도 어떤 얘기 나오죠? 내년이면 미국 성장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유자산 축소 9월 말까지 끝내겠다. 기존 스케줄보다 1, 2년 더 앞당겼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추가적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고 딱 못 봤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시기의 명확성을 주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은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핵심적인 긴축 카드로 꼽혔다. 즉,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이 두 가지가 시기적으로 아니면 수치적으로 언제 얼마까지 하겠다라고 딱 정해 놓으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시되면서 이때부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 미니 불장의 트리거를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미니 불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수치적으로 불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조금씩 단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장은 지금 속도감 있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시기의 되감기, 침체로 내년 0.5%포인트 인하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공유드렸지만은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내년 연준이 금리를 최소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출 것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bp 이상 낮춘다는 전망이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빨간색 지금 보이시죠?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미국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러한 이유가 또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인플레이션, 곧 물가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연초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기요. 또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3분기 수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인플레가 지나왔나 꺾였나 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6월에 발표됐던 5월 CPI인데요. 이 안에서 수치별로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에너지였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식량도 있는데 결국 에너지였죠. 여기 결국 에너지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및 양적 긴축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인 거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WTI 유가가 수치적으로 100 이하로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21일 연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랬던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식량 또한 가장 큰 포인트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생산되는 그 밀 때문에 식량난이 뭐 걱정된다, 밀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 밀 생산량이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크라이나산의 부족분을 일부 보충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에서의 이런 꺾이는 포인트가 발생을 해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또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지금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포인트가 달려 있고요. 물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소비를 좀 줄이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고 아껴 쓰고 있는 거죠. 조금은 꺾이지 않나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JP모건에서요. 6에서 9개월 후 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지금 코로나 저축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저축률이 28%포인트가 급감했습니다. 과거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빔 이후에 막 경기가 되게 위축되었을 때 저축률이 33.8%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장을 깨가지고 저축했던 거 조금씩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저축했던 거 깨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소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인가? 6에서 9개월에 저축해 놓은 돈까지 이제 고갈이 된다면은 소비 자체가 더 떨어질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가 더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그럼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어지겠죠. 미국의 개인 소비가요,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소비 자체가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이들 2023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데 현재 7월에 있고요. 6개월 뒤면 2023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재 금리가 하락한다는 이런 시장 전망이 있죠. 내년을 예상할 때 폭발적인 호황 이런 것들을 지금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보통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시장이 좋아질 때 하는 것이고요.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침체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좀 가져가 봤습니다. 이제 알트코인 좀 볼까 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메타 페이스북에서 이더리움 폴리곤 기반 NFT를 지원한다 했는데 페이스북이 어차피 인스타그램 인수했기 때문에 같은 거겠지만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지원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랑 폴리곤이다라고 여기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코인베이스 NFT 에어드랍에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 멤버십 분들께 잠깐 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무료로 NFT를 제공을 했었고요. NFT 또한 이 네트워크 기반이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이었습니다. 지금 레이어 2 영역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코인이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의 상황 우리가 이 시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지나가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각자 감당한 투자 수준 그리고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감당 가능한 그런 기간 이런 것들을 잘 계산 및 타진을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속에서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